자,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? 평생 무료 주식 투자입니다. 오늘은 방송에 대한 주제는 주식시장 상승에도 왜 내 계좌는 별로인가?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하니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책을 이제 시즌2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27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잘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설정,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왜 내 계좌는 지지부진한가?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, 지금 시장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동산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. 부동산도 서울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이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을 때 서울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서울에서도 강남권의 집값이 상승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편중됐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돈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과도 좀 연관 지어 봤을 때 그나마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의 시장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리고 현대차, LG화학,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계속 편중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. 근데 이런 종목들이 참고로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보면 시가총액 비중 해봤을 때 지금 거의 약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시가총액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영향력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약 30%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. 그러면 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올라간다고 해도 시가총액 30%를 움직일 수 있는,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현대차와 LG화학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더 커진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못 올라간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매가 편중이 되다 보니까, 매매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인 거죠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책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면 2017년의 강세장의 흐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.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강세장인지 보합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따라서 시장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은 업종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2017년 시장의 상승률이 21%였습니다. 코스피 21%, 코스닥 26%였죠. 그러면 이제 어떤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역시 시장이 많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대형주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면서 올라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
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들로 봤을 때는 그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형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최근 시장의 흐름이 결국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왔죠.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 그만큼 과연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 것이냐,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만큼의 시장 상승률보다 못 오른 종목들도 꽤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합장, 이 박스권이나 이제 보합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올라갔는지, 더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과, 그리고 약세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피해를 많이 덜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책에는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죠. 그래서 강세장에 섰었던 흐름이 저게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 매수세가 더 많이 몰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,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.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차, LG화학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냐,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인분들의 대부분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해놓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못 오른, 시장 자체도 많이 못 올랐고 종목들도 많이 못 올랐다.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괴리가 벌어졌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퍼센티지로 확실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,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100을 올랐다라고 하면 이 코스닥 종목들은 뭐 60에서 70%밖에 못 올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괴리가 뭐 10% 내외로 줄어들었지만 이 지난주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괴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괴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 괴리를 결국엔 맞출 거다. 그러면 코스피가 좀 줄어들거나 하락이 좀 상승이 좀 진정이 돼서 하락으로 조정으로 이어지거나, 아니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가거나, 뭐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시장 자체는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강세 흐름이지만 결국엔 종목별 흐름이 이제 차별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완전하게 뭐 투톱,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, 2차전지,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2차전지에 포함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나 뭐 자동차, 전기차나 그리고 이 뭐 자율주행차나 뭐 엮여 있는 부분들인 거죠.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이제 확산이 되는,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이 되고 반도체 쪽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이 되는 종목들로 이제 좀 더 옆으로 뿌리내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한 업종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했는데,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틀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시간을 내서 좀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. 그러면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